오셨네요. 오늘 하루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근하고 맥주 한 캔 딱 따셨죠? 편하게 들으시죠?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멘탈 완전히 털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당장 내일 세상이 끝날 것 같았잖아요. 제가 23년 동안 펀드 매니저로 퀀트 헤드로 구르면서 온갖 시장의 발작을 다 겪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 딱 한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공포라는 짙은 노이즈 속에서 구조적 성장의 진짜 시그널이 폭발한 날입니다. 오늘 이 빈속을 통해서 철저하게 데이터 그리고 확률에 기반해서 오늘 시장의 진짜 의미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본 해설은 투자 참고용이고요.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바로 들어가 보시죠. 4.7%. 와, 이 숫자 보셨어요?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기록한 진짜 끔찍한 하락폭입니다. 지수가 순식간에 7,142포인트까지 쫙 밀려났고 프로그램 매도 호가를 아예 정지시켜버리는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죠. 여기에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1,500원을 그냥 단숨에 뚫어버렸습니다. 외국인은 3조 원이 넘는 매도 폭탄을 집어 던졌고요. 사실 이 숫자들만 보면 숨이 턱 막히는 게 정상입니다. 아마 시장 참여자들 뇌리에 1997년이나 2008년에 그 서늘한 트라우마가 스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냉정하게 생각 한번 해보죠. 뼈를 때리는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네 계좌 다 비우고 도망쳐야 할 매크로의 붕괴일까요? 아니면 평생에 진짜 몇 번 오지 않을 세대 단위의 가장 완벽한 매수 진입점일까요? 대중들은 전자라고 믿고 다 던졌지만 오늘 스마트머니는 후자에 베팅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매크로 발작, 그리고 현재 시장 국면 진단입니다. 자, 일단 판을 좀 넓게 보죠. 글로벌 채권 금리가 발작적으로 튀어오르는 걸 보면요.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니까 유가 꿈틀대죠. 거기다 영국에서는 재정 지출 늘린다는 정치적인 얘기 나오면서 영국 국채, 그러니까 길트 금리가 무려 5.8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연쇄 반응이 결국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4.6%까지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겁니다. 즉 오늘 한국 시장의 폭락은 우리 펀더멘털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들이 야 일단 안전한 곳으로 튀어 하면서 급격하게 도피하면서 생긴 거시적인 발작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꼭 아유 무서워 주식 다 팔고 그냥 현금 쥐고 있을래? 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2억 원짜리 최고급 대형 세단 사놓고 차고에 박아두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대형 세단의 총 소유 비용을 생각해보세요. 기름값 안 든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감가상각을 매일 두드려 맞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고금리, 고물가, 인플레이션 체제에서 현금을 100% 들고 있는 건 차고 속의 세단처럼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내 돈의 구매력을 잃어버리는 진짜 위험한 베팅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한번 까볼까요? 유가 시나리오에 대한 퀀트 확률 분석을 보면요. 유가가 10달러 오를 때마다 글로벌 유동성이 도는 속도가 한 5.5%포인트 정도 깎입니다. 이란 전쟁 이슈 터지고 나서 경제 개선 속도가 둔화된 건 맞아요. 하지만 핵심은 뭐냐? 이 충격이 경제를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게 아니라 돈이 도는 타이밍을 살짝 지연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시장은 그 지연되는 구간의 공포를 못 참고 튕겨나간 약한 고리들이 싹 다 정리된 거고요. 자, 어떠세요? 매크로 노이즈가 어떻게 우리 눈을 가리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시점을 완전히 훅 바꿔보겠습니다. 밖에서 거시경제 태풍이 몰아쳐도 그 수면 아래서 끄떡없이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진짜 실물 경제, 그 마이크로한 세계로 한번 진입해 보시죠. 두 번째 챕터, 반도체 공급망과 기업의 해자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은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월 대비 24% 폭등. 뭐가 올랐냐고요? 4월 20일까지의 한국 반도체 수출 단가입니다. 이거 그냥 평범한 숫자가 아니에요. 한번 딥다이브해서 추론해보죠. 가격이 한 달 만에 24%나 뛰었다? 이거는 지금 글로벌 AI 빅테크들이 야, 돈은 얼마든 줄 테니까 물량만 무조건 넘겨라 하면서 백지수표를 날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식창에 파란불 켜졌다고 우울해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금고에는 현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가장 완벽한 증거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수출 단가가 미친 듯이 오를까요? 바로 에이전틱 AI가 만들어낸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 즉 캐펙스 때문입니다. 2025년에 1조 1,600억 달러 수준이던 이 시정이요. 2030년이 되면 6조 3,300억 달러로 무려 5배 이상 팽창합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비중도 9%에서 23%로 수직 상승하고요. 우리가 구조적 성장 하는데 진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잠깐 유행하고 마는 게 아니라 산업의 뼈대 자체가 완전히 갈아 끼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꼭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근데 삼성전자 노조 파업한다는데 그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자, 이것도 냉정하게 리스크를 분해해보죠. 법원이 노조 가처분 신청 인용하면서 딱 선을 그었습니다. 파업은 하되 반도체 생산량 감소시키거나 공정 훼손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요. 이거는 노사 간의 감정 싸움 문제가 아니라요. 가장 최악의 꼬리 위험인 HBM 생산 라인 중단을 원천 차단하는 완벽한 법적 버퍼가 작동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리적인 공급망 붕괴 결코 안 일어납니다. 자, 공급망 완벽하게 안전하고 제품 단가는 한 달에 24%씩 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다음 질문은 딱 하나로 좁혀지죠. 지금 이 알짜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게 헐값으로 매겨져 있는 걸까요? 세 번째 챕터, 퀀트 관점에서 해독하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오늘 글로벌 투자은행인 노무라 증권에서 아주 도발적인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PER이 6배에 불과하다. 이거는 극단적 저평가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목표가를 삼성전자 59만 원, SK하이닉스는 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버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4.7% 폭락에 기겁해서 투매하고 있을 때 기관들의 퀀트 모델은 이 자산들이 예전 같은 사이클 주식에서 대만의 TSMC 같은 구조적 성장주로 완전히 신분 상승하는 초입이라는 걸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바다 건너 미국 시장도 똑같아요. 지금 전쟁 공포 어쩌고 하지만 S&P 500 기업들의 연간 주당 순이익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종전 14.4%에서 오히려 18.8%로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양쪽 데이터를 딱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죠. 멀티플은 10년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바닥을 팍팍 기고 있는데 기업들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의 체력, 그 펀더멘털 바닥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정말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저희 같은 퀀트들은 이걸 베이즈 업데이트라고 하는데요. 좀 쉽게 카지노의 카드 카운팅에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이 블랙잭을 하고 있는데 딜러가 갑자기 매크로 리스크라는 험악한 카드를 들이밉니다. 초보자들은 쫄아서 그냥 다이 하겠죠. 하지만 카드 카운터인 여러분은 어때요? 수출 단가 24% 급등, EPS 18.8% 상향이라는 새로운 팩트 데이터를 머릿속에 즉각 업데이트한 겁니다. 남은 카드 덱에 에이스랑 10카드가 가득하다는 걸 알아버린 거죠. 그렇다면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쫄아서 판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감하게 더블다운을 쳐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챕터, 실전 포트폴리오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이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코스피가 7,142까지 밀리던 바로 그 공포의 순간에 피도 눈물도 없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매매했는지 볼까요? 삼성증권이 제시한 글로벌 프리미엄 픽 리스트를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엔비디아, 도쿄일렉트론,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티고 있죠. 실전 운용에서는요, 오늘 같은 폭락장이 오면 노이즈에 흔들리는 덜 중요한 잡주들을 가차없이 쳐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틱 AI 생태계의 멱살을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중력의 중심인 AI 반도체 앵커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극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에 막바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짜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제 누군가가 자극적으로 써놓은 공포스러운 뉴스 헤드라인에 돈을 거십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계산된 내일의 확률 데이터를 믿고 자본을 배치하십니까? 마지막 5번째 챕터, 확률적 시나리오 전략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매트릭스가 기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기계적인 액션 플랜이에요. 잘 보시죠. 베어 시나리오, 즉 유가가 114달러를 돌파하고 금리가 5%로 고착화된다. 이럴 때는 국채랑 현금 비중을 40%까지 기계적으로 늘립니다. 반면에 유가가 안정되고 AI 인프라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현재의 가장 확률 높은 베이스나 불시나리오 구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HBM 같은 반도체 밸류체인과 전력 인프라 비중을 최대 60% 이상 공격적으로 꽉 쥐고 가는 겁니다. 진짜 훌륭한 전략가는 미래를 신처럼 마치려고 들지 않아요. 그저 어떤 조건이 딱 충족됐을 때 내 자산을 어떻게 이동시킬지 그 기계적인 대응 플랜만 세워둘 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식시장은 감정과 예측에 휘둘리는 점쟁이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처럼 차갑고 철저하게 확률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무대입니다.
오늘 장중에 터진 그 무시무시했던 4.7%의 폭락조차도요, 저희 퀀트들의 냉정한 방정식 안에서는 그저 자산을 최적화해서 재분배하기 위한 아주 작은 하나의 변수에 불과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데이터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로 여러분이 남겨주신 의견을 데이터 삼아서 분석해 볼 건데요. 오늘 다룬 매크로 발작, 반도체 저평가 밸류에이션, 그리고 파업 노이즈 중에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등골을 가장 서늘하게 만든 리스크는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댓글로 시원하게 남겨주십시오. 그 투표 데이터를 싹 다 분석해서 다음 콘텐츠 알차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23년차 전략가였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